네, 최영일의 시사본부 전설의 코너입니다. 전설의 코너. 여론 오락관 몇 대 몇. 자, 오늘은 스페셜로 오늘 하루 특별히 돌아왔습니다. 두 분 돌아올 걸 확신하고 계셨던 것 같긴 해요. 네. 자, 여론 오락관의 영원한 남성팀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아자아자 화이팅.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신나요 여론 오락관. 자, 여성팀 배종찬 인사이드K 연구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가자 배종찬입니다. 야,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돌아올 줄 알았죠. 여름 난방 패션 코디까지. 네, 하와이를 못 가서 네네네. 하와이 이런 난방만 입었습니다. 네가 가라 하와이 뭐 이런 거 아니야? 네,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도 빨리 유튜브로 들어와 주셔서 네. 동접자 수를 늘려주시면 좋겠어요. 아, 네가 가라 하와이. 선수 그러니까. 방송 선수야. 알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돌아오셨고 스페셜이니까 요즘 예. 좀 따질 게 많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요거 얘기해야죠. 자, 이번 주 들어서 30%대의 조사 결과가 여러 개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나온 NBS 전국 지표 조사를 가지고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소장님, 네. 어떤 결과인가요? 오늘 나온 조사는요. 그 전국 지표 조사로 4개 여론조사 회사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한 조사예요. 네. 지금 그 긍정 평가가 그 33%, 부정 평가가 53%인데 오늘 이 자료 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여심이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이미 이제 30%로 내려간 조사들이 전화 면접 조사에서 여러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격차가 지금 이제 거의 2배 가까이 가는 흐름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그래서 아마 오늘 저희들을 부르신 것이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MBS 조사는요.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합동으로 10일에서 13일 조사한 결과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문가는 여심위. 네. 우리가 여성팀, 남성팀 하는데 여심? 예. 여심위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네. 줄임말이고요. 여성팀이 이겼네요. 열심히.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네. 남심위는 없나요? 없죠. 없나? 자, 그런데 지금 긍정평가가 33%, 30% 초반대, 부정평가는 과반 50%를 넘어서 53%. 자, 그러면은 이 긍정평가, 부정평가 이유도 있을 텐데 배 소장님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특별하게 우리가 뭐 인사 이야기도 하고 경제 이야기도 하고 김건희 여사도 거론되고 있고 네. 또 정치적 양극화도 얘기하는데 실제는 그동안은 또 뭐 이준석 대표 사태도 그렇습니다. 이야기했고요. 그것도 디언더도 났죠. 네. 그런데 실제 내용을 들여봤더니 달라요. 달라요? 왜냐하면 긍정평가 이유를 보면은 네. 결단력이 있어서가 결단력.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에 국민과 소통을 잘해서 뭐 매일 근데 지금 하셨으니까. 전체 지지율이 낮은 편이잖아요. 네네. 그 낮은 33%에서 이런 이유를 거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네. 공정하고 정의로워서. 그러니까 이게 더 많이 확대되고 더 비중이 커졌다면 부정보다는 긍정평가가 오히려 높았겠죠. 네, 근데 부정평가를 보면은 독단적이고 일방적이어서 30%로 가장 높았고요. 예. 경험과 능력이 부족해서 28%.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뭐 처음 해보는 거라서요. 네네. 잘 모르겠고 뭐 좋은 의견이 있으면 좀 내주시죠. 네네. 이게 언뜻 굉장히 순수하게 들릴 수 있지만 네. 국민들은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누굴 믿어야 되지? 경제 또 인사 문제 이 돌파구는 누가 찾지? 네네네. 그러니까 이럴 부분이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부정평가 이유로 네. 콕 거론이 됐거든요. 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을 내각에 기용해서 그래서 인사 문제겠네. 네. 부정평가 이유는 경인양김입니다. 뭐예요? 경인양김. 경제 그다음에 인은 인사, 양은 정치적 양극화. 그다음에 김은 김건희 여사인데 이 내용을 보면은 그보다도 대통령의 스타일인 거죠. 네, 그러네요. 대통령의 태도. 그러니까 독단적이고 일방적이어서는 네네. 경제도 아니고 인사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스타일을 어떻게 보느냐, 보이느냐, 또는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네. 한 사람의 스타일은 일관적인데 지지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이 결단력이 있어서 좋아요. 이게 지지 이유고
반대에선 독단적이어서 문제예요. 이게 그렇죠. 반대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뭐 부정평가 이유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걸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오너 리스크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오너 리스크. 예. 경제에서 종종 쓰던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본인 탓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재호 고문 여기 나왔을 때랑 거의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그 얘기 하셨어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에게는 본인 리스크란 말 잘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공적인 영역에서 사적 이익에 기반한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네네. 본인 리스크란 말을 쓰지 않고 또 국민이 선출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그 여러 가지 본인 리스크는 감안하고 선출을 한다라는 점에서 이런 말을 쓰지 않은데 지금 이 대통령의 이 지지율 이번에 나온 것들 여러 가지의 가장 큰 특징은 급락한다라는 거예요. 지지율이 한 달 사이에 거의 15%포인트 12에서 한 17%포인트까지 조사 회사마다 그래서 급락했다라는 것이 급락이다. 예, 그게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찾긴 하지만 결국에는 다 본인 리스크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너 리스크다. 2주 만에 10%포인트 이상 하락했고 오너 리스크라는 것이 그 오너의 또 발언 때문에 말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설화, 구설. 결과적으로 이게 도어 스태핑이 뭐 출근길 문답 우리가 KBS니까 우리말로 해야 되겠죠. 출근길 문답이 네네네. 그다지 썩 도움이 되진 않았다. 취지는 좋은데 네네. 그리고 환영받을 만했는데 이 출근길 문답 속에 채워지는 내용 자체가 오히려 정쟁이 되거나 아니면 이것이 부정적인 이유가 되는 빌미가 됐다는 것이죠. 네. 자, 이게 한 달 사이 뭐 또 최근 2주 사이 급락이다. 두 분 여론조사 전문가가 다 이런 얘기를 쓰셨어요. 그런데 지금 오너 리스크 결국 본인의 문제다. 스타일의 문제다. 네. 근데 사실 아까 대통령 처음 해봐서 이 발언은 모든 대통령은 다 처음이잖아요. 그럼요. 두 번의 근데 항상 모든 대통령이 강조한 건 처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그렇죠. 했어요. 그렇죠. 국민이 보기엔 준비 안 됐는데도 나 준비된 대통령이다. 믿어라. 그랬는데 이례적인 표현을 막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또 상당히 솔직하고 그런 또 화통한 화법의 특징으로도 볼 수 있는데 소탈하고. 국민들은 그런 순수함은 좋습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경제나 또는 경찰국이나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이슈일 수 있죠. 국민들에게 네, 또 네. 경찰 또 당사자들에게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구체적일 필요가 있거든요. 구체적일 프로다울 있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네. 무소속의 양양자 의원도 프로가 돼야 된다. 예. 프로다운 대통령 모습을 보이면 좋겠다. 그러니까 양양자 의원이 무소속 의원인데 삼성전자의 말단 사원들 했을 때 아이고 그건 뭐 고졸 직원이 뭘 알겠어요. 이럴 때 일본의 실력이 엄청 났다는 거예요. 프로답게. 어떤 임원이 과제를 물어와도 그걸 다 척척척 답변을 내줬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 순수함 또 정권교체의 의지보다도 뭔가 이 어려운 시기에 프로다운 모습을 보이는 안정감. 네. 그거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참모진과 상의하면서 보이는 오너 리스크의 이 발언을 최소화시키는 네.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전문가시니까 이 소장님. 네. 역대 정권에서 네. 취임한 지 한 두 달 남짓 내외에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이렇게 30%대로 떨어졌던 적 있습니까? 예, 이게 이제 데드크로스 시점이 있고 그다음에 30% 떨어진 시점이 있는데 네. 사실 취임 초에 이제 30%대로 떨어진 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었고 MB도 그랬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두 분은 그 명확한 떨어진 하향 이유가 있었어요. 그 노무현 대통령은 그 막가지 하는 거죠. 검찰과의 대화. 평검사와의 대화. 네, 평검사 대화 때 막가지 하는 거예요. 학번 물어보고 막 그랬을 때. 그게 네. 아주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지만 이제 그거는 나중에 사람들이 계속 곱씹어 볼 때 그 당시에는 너무 대통령 품위가 없다라고 거칠다. 했지만 시간이 감에 따라서 그래도 검찰 개혁을 해야 되겠다. 너무 지금 대통령에게 무례했다라는 걸로 이제 전환이 됐었고요. 그렇죠. 대선 자금 수사 관련한 발언도 그랬었기 때문에 이제 근데 그거는 다 개혁의 과제로 사람들이 나중에 점차 인식을 했고 시간이 흐르니. 예, MB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그 소고기 네, 광우병 파동 사태. 이게 그게 결정적이었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이 지금 두 달 만에 이렇게 30%대로 떨어진 거는 사실 좀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그 앞에 대통령들은 한 4개월 뭐 이 정도 때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네. 이제 이미 당선인 시절에 이러한 조짐이 있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잘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그냥 기대치라고 했는데 이게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높아지나 했는데 많은 또 평론가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바닥인 게 좋다.
기대치가 높았다가 실망하는 것보다 네. 별로 기대 안 하고 있는데 잘하면 쭉쭉 오르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예측은 틀린 겁니까? 여지가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행진할 때는 주로 지지층 투표했었던 지지 기반보다도 중간지대 유권자층의 지지율이 올라가야 고공행진을 해요. 안 찍었었지만 그렇죠.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 두 표는 41% 했는데 그렇죠. 취임 초기에 그렇죠. 70%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안 찍었지만 괜찮은데 그러고 지지는 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중간지대 유권자층이 그래서 MZ세대 20대 30대 그리고 여성 중도층에서 지지율이 확 높게 나오는 거죠. 네, 네. 수도권에서 특히. 네. 그거는 중간지대 유권자층이 볼 때는 허니문 기간도 있고 대통령이 대체적으로 20, 30대가 솔깃할 만한 그리고 여성 중도층도 공감할 만한 발언이나 정치 행보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오를 수도 있지만 그럼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시간만 지나면 시간이 약이다라고 하는 해법은 네. 정말 이거는 대책 없는 우리가 정말 속수무책일 때 네, 하는 네, 네, 표현인 네. 것이지 네. 대통령이 지금 스타일과 태도 오너 리스크를 줄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반등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심지어는 PK, TK 그리고 지금 60대 70대 이상 가정주부층에서도 지지율이 내려가요. 네. 그러니까 대구에서는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야 된다고 그래 정권 교체해야 안 되겠나 이랬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은 대구 경북의 반응은 아니 와 그라노 네. 와 그래 이거거든요. 이 반응 자체를 여론과 평가를 반전시켜 줄 수 있는 게 나와야죠. 그게 아니라 시간만 경과돼서 6개월 때 지친 국민들이 응답하기도 힘들어서 응답을 안 해서 지지율이 5% 올라갔다. 대반전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죠. 네. 자, 고통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긍정평가의 하락도 문제지만 네. 이게 이제 연결돼 있습니다만 그렇죠. 부정평가의 상승이 더 위험 신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이거를 이제 이게 이렇게 등식을 그리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부정평가가 긍정이 낮아졌다는 건 부정이 올라갔다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제로섬이니까. 네. 근데 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폭이 급등을 했다. 그러니까 이번 MBS 조사를 지난주 거와 비교해 보면 지난주에 부정평가가 37%였는데 이번 주에 나온 게 53%로 14% 포인트 한 주만 이렇게 14% 포인트가 상승을 했어요. 예, 상당한 폭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트리거를 건드렸을 때 이렇게 확 올라올 수가 있는 건데 네네. 아마 그 전 정부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장관 봤냐? 그 음주 장관하고 그 발언. 그리고 그 발언이 상당히 그리고 그 발언할 때 그 손동작이나 이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게 굉장히 국민을 무시하는 듯하게 다가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대통령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도스태핑 하실 때 이 감정이 역없이 드러나는 게 그냥 그대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좀 정말로 좀 컨트롤을 하셔야 된다. 관리가 필요하다. 자. 그 진위가 전달이 그 짧은 그 1분이나 2, 3분 안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냥 바로 직자적으로 연결이 되게 전달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미국의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예외적이에요. 네네네.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근데 오바마 대통령 그 이전에 아들 부시, 아버지 부시, 빌 클린턴 다 수없이 연구를 합니다. 내부에서. 예. 그 백악관에서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는 손동작을 어떻게 하고 이럴 때는 눈빛을 어디로 보내고 어떤 단어를 사용해야 되고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대중들에게 짜잔 프레스센터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준비를 다 갖추고.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화통한 합법 그리고 뭐 바로 솔직하게 답변을 하는 그런 내용들은 환영받을 만한데 내용을 채워야 되거든요. 손짓.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지금 빅데이터에서 삿대질이 연결돼요. 이런 부분들을 매일매일 대통령실에서 국정상황실이든 홍보수석실에서 연구를 해서 대통령에게 계속 전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대통령도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 왜요? 이러지 말고 이 내용을 보고서 이 내용과 토대로 해서 좀 더 사람들에게 믿음직한 신뢰받을 수 있는 대통령의 모습을 이게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대통령 프레지던시를 완성시키는 그렇죠. 기법인 것이거든요. 중요한 그러니까 얘기네요. 지금 부정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은 어떤 추가 위기를 도래시킬 수 있냐면 여소야대 국면입니다. 그렇죠. 국정 동력이 사라져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른바 당청 관계 그런데 지금 용산이니까 당용 관계예요.
드래곤입니다. 당용. 당용 관계에서 용이 밀려. 그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더 높아요. 네. 그러면 당도 삐끗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나 2024년 공천 이거 당선돼야 되는데 대통령 지지율 마케팅 네. 후광 효과가 없으면 나 이거 문제 되겠는데 네, 어떻게 네, 하지? 안절부절하거든요. 네, 지금 여러 그러니까, 가지 측면을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한 20-30분 나오는 방송도 저희들도 꼭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되겠다. 모니터링하면서 항상 하는데 대통령은 더 해야죠. 그리고 그걸 전담하는 그 스텝진들이 다 있을 텐데 지금 문제가 스텝진하고 대통령이 계속 말이 엇갈린다는 거예요. 도스태핑을 안 한다고 당분간 좀 안 하려고 했다가 바로 그냥 대통령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의 발언이나 행위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거에 대해서 참모진들이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뭐 변양균 전 실장을 경제고문으로 위촉할 게 아니라 그렇죠. 배종찬 소장을 정치고문으로. 네. 지금 유튜브에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나요? 네. 여보세요? 네. 대놓고 발언해. 공개 방송에서. 취업이 힘들어가지고요. 네. 사심을 드러내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자제하겠습니다. 그게 안 돼요. 자, 농담이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이게 문제는 더 떨어질 모양새까지 보인다. 이 소장님 앞서서 언급하셔서. 네. 이게 다음 주에 혹시 20%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30에서 29 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제 그 무응답이 조금 줄어들거나 네. ARS 같은 데서 진보 성향층이 조금 더 들어온다거나 그 아주 잠깐의 약간의 그런 변화로 이게 앞자리 숫자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오늘 MBS 나온 자료 보면은 20대가 지금 23%, 40대가 23%, 50대가 28%. 네. 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높다. 네. 아이고.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인 네네. 게 32%대에서 조금 이 지지 기반이 다져지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저항선은 만들어졌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이런 거 지지율에 대해서 위기 인식도 있고 국정수행 지지율 조사 우리 또 우리 시사본부 최강의 최영일에 지금 딴 프로를 얘기하려고 그랬어. 그래도 뭐 사례가 들어가지고 같은 KBS 프로니까 괜찮습니다만. 네. 시사본부의 방송을 보면서 좀 반전시켜야 되겠다. 네네. 이렇게 하면 저는 반등이 가능한데 그게 아니라 좀 무감하다. 좀 무시한다. 이렇게 인식이 들면 국민들도 추가적으로 난감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자, 아침엔 최강시사, 점심엔 시사본부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까지 정치율 조사예요. 네. 최영일의 시사본부. 최영일입니다. 네. 자, 이제 예언 오락관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금 이슈가 되게 많은데 스페셜이라 오랜만에 오셨는데 정말 너무 심층적으로 공감 가는 분석을 해 주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자, 다음 달 전당대회를 치르는 민주당. 지금 대통령 국정지지율 오는 주말은 민주당 시간이고 또 국회 시간이기도 해요. 네. 재헌절 끼고 원구성 되느냐, 전당대회 누가 나오느냐. 자, 어대명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이다. 자, 이 소장님,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습니까? 예, 지금 쿠키뉴스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한 9일에서 11일 조사, 그다음에 KBS 광주방송 UPI에 의뢰서 넥스트위크 리서치에 의뢰한 12일, 13일 조사 보면은 민주당의 차기 당대표는 이재명 의원이 한길리서치는 37%, UPI 조사는 38.6%를 1위고 민주당 지지층으로도 봤을 때도 거의 뭐 60% 가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대명으로 지금 나올 가능성이 많이 높다. 그렇게 보여져요. 이게 보니까 2위가 박용진 의원인데 말씀하신 한길리서치는 18.3% 그리고 이제 UPI 뉴스의 경우에는 15.6%로 벽차 있는 2위예요. 그러니까 이게 박용진 의원은 역선택이 있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아니야, 박용진이야. 이렇게 박용진을 선택하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인데 더 흥미있는 건 지금 이재명 의원이 본선에 올라가고 당대표가 되느냐가 아니라 본선 3명에 누가 올라가느냐. 그걸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대체적으로 이런 조사와 그다음에 전당대 룰의 메커니즘을 볼 때는 확률적으로 높은 인물은 이재명, 박용진, 박주민.
그러니까 상당히 이강이 서운할 수 있어. 이강이 서운하겠네요. 강병원, 양강, 강훈식. 양박 나도 이렇게 두 사람하고 친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분석은 분석대로 해야 되니까. 잘 위로해 주셔야죠. 알겠습니다. 이대로 된다면 이건 이제 여론조사일 뿐이고 그렇죠. 뚜껑은 열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레이스가 들어가면 또 이제 조금 역동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당대표 선거 말씀하신 대로 국민 여론조사만으로 뽑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최대 관심은 이제 오는 28일 예비경선 컷오프를 얘기한 겁니다. 네. 최후의 3인 누가 올라갈 것이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 소장님. 네. 여론조사대로 올라가요? 제가 양박 올라가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양강 떨어지고? 양강 떨어지고 그러죠. 양박 올라가고. 두 분의 예언이 여기도 강 씨하고 친하실 거 아니에요? 좀 친해요. 네. 친한데 좀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무슨 뭐 정치색이나 이것 때문이 아니라 방송에서 계속 만나거든요. 대기실에서. 방송 대기실에서 대기실에서 친구가 요즘 됐다. 또 이강, 이박이 많이 출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맞네. 만날 때마다 잘 되실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네. 또 우리 최영일 시사본부에서 냉정하게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 박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네. 청취자 여러분 지금 나가고 있는 방송을요. 강병원 의원 그리고 이제 강훈식 의원실에 좀 링크를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기실에서의 모습과 방송에서의 모습이 다릅니다. 네, 메시지가 조금 좋았으면은 이거보단 더 좀 나았을 것 같아요. 메시지가 아쉽다? 메시지가 너무 아쉬워요. 예. 당원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지금은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인지도도 중요한 것 같은데 강병원 의원은 가지고 있는 자질이나 경쟁력보다는 또 비전보다는 조금 인지도가 좀 모자라지 않냐. 얼마 전에 광주도 다녀오긴 했는데 인지도를 좀 더 뿜뿜하는 게 필요하죠. 이분이 이지호를 꺾은 사람이거든요. 임종석을 네네네네. 꺾었어요. 당내 네. 경선에서는. 그렇죠. 근데 그 인지도가 조금 그 사이에 좀 박갈이를 안 했다. 박갈이를 안 했다. 네. 네. 자, 농부는 쟁기를 쉬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박갈이를 계속 해야죠. 최고예요. 네. 자, 그런데 요것도 궁금해요. 이 구도상 반명 비명계가 단일화 합니까? 근데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네네네. 하나는 단일화를 통해서 뭔가 좀 경쟁이 될 때. 네. 두 번째는 단일화를 하는 것이 정치적인 효능도 더 있다고 볼 때. 그게 이제 뭔가 좀 관심을 모으면서 오히려 단일화를 하는 사람 쪽으로 집중이 되면서 그래 홍보 효과가 이게 더 있네.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는 어대명이잖아요. 그래서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정치적인 경쟁이 1대1 구도가 안 되고 또 단일화 쪽에 더 초점이 맞춰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강자 한 명과 나머지가 있을 때 그렇죠. 나머지가 합해서 힘의 세력이 좀 비등해져야 되는데. 근데 이 당내 그것도 경선에서 그렇고. 단일화를 하면 그 사람이 굉장히 조금 없어 보인다고 해야 될까? 네,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자, 네. 민주당 전당대회 남은 변수 이 소장님 뭐 있어요? 민주당 전당대회 남은 변수는 지금 이 원구성이 지금 이제 9분 응선은 넘었다고 하는데 아직 완전히 타결이 안 됐어요. 오늘도 결렬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잖아요. 최근에 이제 언론 노조 관련한 이슈,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이 너무 시대착오적인 발언 아닌가. 배송현 씨 고건 최강이에요. 예. 고건 최강이야. 시사본부 아니고. 최강이에요. 최강에서 언론 노조 얘기 나온 하신 거네.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냐 이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도독 재밌던데. 예. 왜 자꾸 딴 거 오늘까지 청취율 조사 기간이랄까요? 자, 오늘 언급된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이 소장님 조금 전에 MBS 조사 네. 오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어제 발표된 거라는 걸 맞습니다. 어제 정정하겠습니다. 발표됐네요. 예. 자, 스페셜 재밌었습니다. 여론오락관 몇 대 몇. 지금까지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